네, 안녕하세요. 저희 16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첫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조금 포맷도 바꾸고 저희 이거 보시는 분들의 기대 수준을 너무 높일까 봐 약간 지금 걱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그 논현동에 새로 사옥을 오픈하신 인터컴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터컴 그 사옥의 인터컴 D2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오늘 인터컴과 함께 스마트 하이브리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포맷을 좀 바꿔서 제가 진행하지 않고 인터컴에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네 분께서 직접 진행을 다 해주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서상희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오늘의 진행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은지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 서상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좌담회의 사회를 맡게 됐고요. 저희 같이 그 패널로 참석하시는 저희 인터컴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 명연진 대리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같이 행사하면서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같이 패널로 참석하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올해 7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개최한 더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 2020 줄여서 NNC 2020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행사는 하이브리드형 행사였고 저는 조성 파트를 맡아서 사전 준비부터 현장 운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녹여서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의 유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9월에 무관중 온라인으로 3일간 진행되었던 통일부 주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제가 인보도 됐었고요. 저는 사전에는 연사 초청 그리고 현장에서는 회의 운영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 경험이랑 여기 계신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나눌 시간을 생각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청일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에 재직 중인 전진호 대리입니다. 일단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지난 9월에 저를 비롯한 저희 팀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속칭 뭐 스마트 컨벤션이라고 하는 행사들을 3일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 어떤 과정 그리고 행사를 경험하고 나서의 느꼈던 소회들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들을 저희가 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사실 그간에 했던 행사 말고 뭐 하이브리드, 뭐 온라인 행사, 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온라인, 오프라인 이 행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형태의 행사는 행사 당일에 행사장의 참가자와 연사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라고 일컫는 것은 행사 당일에 행사장의 모든 참가자와 연사가 모여서 기존에 저희가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식의 행사죠. 이때 하이브리드형 행사라고 하면 행사 당일 행사장에는 참가자 및 연사의 일부가 참석을 하시고 화상회의 툴로 연사를 접속시키거나 행사를 스트리밍 방송을 해서 참가자분들이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적극 접목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행사라고 하면 행사 당일 행사장은 없이 참가자 연사가 모두 본연의 자리에서 행사를 시청하시고 즐길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또 혹시 다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저는 온라인이랑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준비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제 대답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행사는 행사장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연사가 현장에 잘 도착하는 것을 위한 로지스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참가자를 위한 안내, 그리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F&B 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온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온라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저는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연사가 세션 당일에 화상으로 잘 접속을 해서 발표를 좀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리허설 등을 좀 해서 저희가 참석 준비를 지원을 했었고요. 참가자가 온라인으로 바로 접속해서 원하는 세션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스트리밍 플랫폼이랑 채널 UI 등을 참가자 위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마 두 형식의 행사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대리님께서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뭐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뭐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일단 제가 지난 9월에 진행했던 행사에서 좀 실질적으로 많이 느꼈던 부분, 체감했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행사를 운영하는 콘솔의 규모가 기존 저희 오프라인 행사 대비 약 뭐 2.5배에서 뭐 최대 3배까지 굉장히 규모가 확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뭐 특히 저희가 이제 뭐 스트리밍이나 화상 회의, 뭐 속기 자막 서비스 같은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백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 콘솔의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시스템도 준비가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기존 행사와 비교했을 때 콘솔의 규모가 가장 큰 게 제가 느낀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개념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많이 진행했던 컨퍼런스 형태는 오프라인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도 참가자가 오고 그다음에 온라인 참가자도 있는 이런 형태가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모든 참가자가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보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프라인이 그동안에 뭐 이제 오프라인에 오시는 참가자와 연사를 모시는데 조금 포커스가 됐다면, 하이브리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고, 온라인은 또 그만큼 더 많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호 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현장에 오시는 참가자나 연사 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스텝의 수는 늘었겠다. 예. 뭔가 시스템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다들 뭐 하이브리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진행한 경험도 있으실 텐데, 해보시면서 좀 이거는 진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세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많은 파트별로 다양한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오프라인 참가자랑 온라인 참가자들 위해 밸런스 있게 제공되는 사항을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오프라인 경우에는 참가자가 와서 등록 수료물도 받아갈 수 있고, 뭐 아니면 행사 현장에서 현장의 그 분위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뭐 행사 참석에 대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 참석자는 현장에 오니까 우리가 줄 수 없어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온라인 참석하는 분들 대상으로 뭐 등록 수료물이나 키트, 뭐 아니면 또 프로그램 책자 같은 것을 따로 발송을 해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참석을 해도 행사에 참석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내서 온오프라인 참석자 대상으로 밸런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참가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홍보 중인 거죠. 어느 곳도 서운하지 않게. 다 두 마리 토끼를 모셔드리겠다.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게 한 가지를 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뭐 굳이 한 가지를 꼽아야 된다면, 일단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협력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 이제 PCO의 어떤 이니셔티브, 좀 주도력,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 기존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어떤 행사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조가 되고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오프라인 행사에서의 어떤 대중들, 참가자들과의 저희의 접점은 사실 행사장 현장이었습니다. 행사 현장이었는데 뭐 이제 지금 뭐 속칭 스마트 컨벤션 행사에서는 대중과의 접점이 정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사무실부터 어떤 회사 그리고 뭐 대중교통을 이동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를 실시간으로 사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트리밍의 장점이자 사실 노출하기가 좀 꺼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적나라하게 노출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어떤 기존 협력 업체와의 협업과 어떤 이 PCO의 어떤 그런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지만이 어떤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디에 계시든 온라인 참가자든 저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중들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또 연진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마이스 산업의 IT 기술이 많이 접목되면서 저희가 관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상황들도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 행사를 공개해야 할지, 일부 세션을 공개해야 될지, 통역음을 제공해야 되는지, 속기사를 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 영역이 확대된 만큼 참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등이죠.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하이브리드형 행사에서는 사전에 주최 측, PCO, 협력업체, 연사 참가자들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협의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당일 불협화음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사전에 많은 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심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진호 대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협력업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여기 학생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조명업체라든지 음향업체라든지 영상업체도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뭐 제작업체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께서 이제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연진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두 두 마리 토끼 서운하지 않도록 준비를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어서 참가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실 강의가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요새 스마트 컨벤션은. 요새는 사실 유튜브도 조금만 지루한 내용이 나오면은 막 빨리 감기 해버리는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은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그 몰입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 흔히들 먼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좀 뭔가의 어떤 유인책, 당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흔히들 뭐 경험해 보셨을 테지만 어떤 스트리밍 진행 중에 진행하는 어떤 설문지를 참여하거나 퀴즈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을 통해서 뭐 푸짐한 경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일단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홍보 유인책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는 안정적인 좀 시스템 운영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9월에 진행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 3일 동안 이제 110여 개의 세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과 하이브리드의 어떤 그런 행사가 약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약 80%에 달하는 90여 개의 세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어떤 화상 회의와 비롯한 시스템의 어떤 중요성을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고 바탕이 돼야지만이 그 추가적인 어떤 홍보의 툴로서 아이디어적인 것들이 어떤 뭔가 날개를 달고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세계지식 포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정말 절실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절실히 느끼셨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예. 네, 뭐 많이 다시 배우셨다면. 넘어갔나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어떤 게 네, 몰입시키는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 몰입시키려면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분짜리 영상도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적게는 1시간, 많게는 며칠짜리 행사를 송출해서 참가자의 시청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션을 참가자가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션도 다음 날에도 참가자가 저희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즘에 많이 아시다시피 이메일이나 문자 말고도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유튜브 알림 설정 등 참가자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안내도 할 수 있고 참가자가 부담감을 갖지 않은 툴을 사용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계획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어온 참가자들 내일도 들어오세요 이거잖아요. 꼭 오세요. 네. 내일도 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죠. 3일짜리 행사다. 네. 잊지 말. 오늘 하루만 오시지 마시라. 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앞서 두 분이 얘기하신 뭐 안정적인 회의 운영과 뭐 참가자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 등과 함께 잡아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좀 잡아둘 수 있는 그 행사만의 특성이 반영된 좀 포인트 어트랙션을까지 준비하면은 좀 완벽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력적인 연사 뭐 빅샷을 이용해서 이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후에 이제 보시기 편한 스트리밍 UI로 세션을 편히 즐기시면서 중간에 세션 중간중간에 저희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라고 좀 홍보를 많이 하면은 그래도 참가자분들이 끄지 않고 계속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실시간 Q&A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참가자분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베네핏까지 더한다면은 좀 더 행사 참여의 의미를 남기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잡아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를 뭐 짠 것 같이 요약을 하기 좋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진호대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안정적인 시스템을 밑에 기반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참가자들한테 이벤트를 제공하자. 이렇게 하면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몰입을 할 것이다. 이미 행사 하나 한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바뀐 패러다임이잖아요. 행사 준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 이런 상황에서 행사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희 PCO 인력들이나 뭐 앞으로 뭐 올 인력들이나 어떤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들에서 재교육 같은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는 재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화상회의 툴이라는 걸 저는 작년까지 접속도 안 해봤었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네, 한 표. 이젠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월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조성팀이 저 포함해서 2명 정도 있었는데 둘이서 계속 화상회의 툴을 만져보고 스터디도 하고 저희가 알게 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같은 팀원들 연사팀이나 뭐 다른 참가자 팀에 전달도 하면서 스터디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에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가 꼭 행사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기능을 활용하고 어떤 소재를 담고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무 스터디를 핑계로 이제 사무실 자리에서도 유튜브를 보신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핑계가 아니라 일환으로. 일환으로. 네, 네. 단어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네. 저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된다면은 우선 저의 대답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거를 재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스터디라고 명칭을 하고 싶은데요. 뭐 제가 감히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적인 시대적인 큰 이슈로 인해서 저희 요즘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러한 컨셉이 새로 등장한 것처럼 새롭게 대중적으로 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전 사실 하이브리드 경우는 새로운 형태라고 저희가 이제 막 중요성을 강조는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막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몇 세션은 뭐 실시간 유튜브로 뭐 진행도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정말 모시고 싶은 연사가 현장에 못 올 경우에는 몇 분 정도라도 화상 연결, 뭐 화상 통화라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오프라인이 좀 컴바인된 형태는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다만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뭐 온라인 참가자, 뭐 아니면 화상 참석 연사라는 이런 단어들이 갖는 무게감이 좀 더 더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같이 이미 각 분야별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우리 행사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진호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 또는 자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또 강조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을 받는 사람, 피교육자가 될 텐데요. 피교육자의 어떤 그런 좀 상황 인식과 좀 적극적인 자세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주최하는 곳이 뭐 기관이나 협회가 되면은 피교육자가 이제 뭐 PCO 회사나 어떤 그 회사가 될 것이고, 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어떤 PCO에 소속된 직원이 아마 피교육자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피교육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좀 공감하는 게 일단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교육을 뭐 단순하게 IT 기술적인 거 외에도 실제로 어떤 그런 사례 연구들도 많이 통해 가지고 또 해외에서 진행한 케이스들도 많이 살펴보고 그런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9월 달에 이제 제시 포럼을 진행하기 이전에 6월 달부터 이제 원래 형태로 이제 각 1회씩 사전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플랫폼도 다양하게 뭐 줌부터 웹엑스부터 구루미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테스트를 미리 해봤었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9월 달에 최종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저희 업계 전반적으로 좀 이게 기반이 다져지고 한다면 사실 저희 자체의 어떤 그런 전문성도 향상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르면 아마 외부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리고 의존도도 충분히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사실 저희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게 된다면 사실 추후에는 이게 결국에는 저희 업계의 어떤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호 대리님이 뭐 그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PPL은 아니고요. 그냥 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언급해 드려봤습니다.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재교육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새로운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이미 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PCO는 사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컨퍼런스를 만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넓고 깊게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새로운 한 과목을 더 배우고 있는 중이 아닌가, 뭐 이런 단어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네. 넓은 새로운 과목인 네, 네, 거죠. 넓고 조금 어렵고, 또 많이 깊어지고 있고. 네, 네, 네. 그렇지만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이거 사실 뭐 연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저희가 비대면 시대에 이제 저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줌 같은 뭐 줌 구름이 뭐 이런. 어떤 플랫폼이 가장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짧게 답변만 말씀드리면 사실 완벽한 플랫폼이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되게 뻔한 대답인데 네. 한번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되면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 회의하는 게 저희 일상에 굉장히 좀 친숙하게 많이 이렇게 다가와 있고 실제로도 그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실 이 화상회의 플랫폼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끊임없이 약간 개발이 되고 또 약간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도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 저희의 어떤 역할은 각각의 어떤 화상회의의 플랫폼의 특성들을 좀 면밀히 각각 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행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실 각 플랫폼별로 뭐 기능들이 대부분은 유사하겠지만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주최 측에서 뭔가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어떤 PCO의 어떤 그간의 축적된 경험, 그 노하우를 잘 좀 활용한다면 정말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이고요. 플랫폼은 사실 다양하게 나와 있고 주요 기능들은 대동소이하지만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행사의 성격, 그다음에 주체의 성격에 맞춰서 플랫폼을 고르셔야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단순히 그 기능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래 이 플랫폼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사를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세팅으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구현하고 싶었는데 의외로 이 기능이 이 플랫폼은 없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처럼 사전에 그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국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화상회의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온라인 컨퍼런스, 스마트 컨벤션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뭐 말씀하신 국가별 네트워크 환경의 격차는 정말 심합니다. 말씀하신 거 고생하셨나 봐요. 저희가 정말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제가 진행했던 9월 행사 진행하면서 뭐 우리나라 IT 강국이니까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말 작은 코를 다쳤는데 우선은 이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 접속하는 그 연사의 접속 국가 네트워크 환경도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 관건인 것 중요하죠. 같아요. 매우 중요하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전에 준비할 때는 그 접속 환경의 인터넷 속도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서 무선을 잡아서 그냥 접속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나 아니면은 그런 소속 기관에서 접속하는 것을 안내를 드렸었고, 유무선 같은 경우도 물론 무선보다는 유선이 좀 더 안정적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별로 특수한 환경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구글 기반의 플랫폼, 크롬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용하는 건 조금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 뭐 대만 정부나 독일 외교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미 진행됐던 일부 보안 이슈로 인해서 좀 특정한 플랫폼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국가별 접속 환경을 반드시 꼭 체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나 봐요. 그냥 그 부분에 강조만 대해서. 해드리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뭐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비대면 행사를 하다 보면은 연사나 패널 분들이 그 플랫폼 툴 사용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이제 행사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이제 조금 간혹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대비를 해서 운영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상 화상회의로 접속하는 참가자와 연사의 PC가 저희 행사의 콘솔이 확장된 영역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분들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워놓은 행사의 시나리오대로 일부 기능을 사용을 해주셔야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원격으로 PC를 통제하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보통 참가자와 연사가 익숙히 사용하는 플랫폼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더불어 플랫폼이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해서 선정이 되면 사전에 연사분들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고 당신이 꼭 써주셔야 되는 기능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 뭐 인터넷이 끊긴다든지 연사의 PC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백업 플랜도 많이 만들어놔야 행사의 안전성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선은 충분한 리허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행사 현장과 비동일하게 세팅을 했던 진행했던 리허설이긴 한데요. 거의 PC방이네요, 지금. PC방처럼 네. 만들고 싶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연사들과 리허설을 통해서 좀 연사들이 플랫폼을 다루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아닌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연사분들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런 뭐 현대 트렌드에 엄청 빠른 젊은 분도 계신데 연진 대리가 언급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부터 접속 경로 그리고 이제 본인의 발표 자료를 이렇게 뭐 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교육을 시켜드려서 좀 면밀히 준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현장처럼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장비랑 시스템 좀 설치한 후에 행사장 안에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행사장에서 리허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회의 장소가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좀 동시적으로 인한 시스템 콘플릭트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행사처럼 좀 동시간대에 여러 개를 꼭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참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장 저희가 이제 고민이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현장 행사장에서 참석하시지 못하는 뭐 연사분이나 그다음에 패널분의 그 PC를 저희가 컨트롤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매뉴얼이 늘어나고 많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네, 점점 매뉴얼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어느 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매뉴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또 리허설을 여러 번 사실 시켜드리는 게 아까 지수 대리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툴 사용에 원래 미숙하신 그 연령대의 연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뭐 안내를 드리고 리허설을 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백업 플랜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강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파워포인트 강의를 저희가 뭐 미리 받아서 뭐 백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국제 전화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의 뭐 백업 플랜 같은 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스마트 컨벤션 행사에서는 그 모더레이터의 역할,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절실히 많이 깨달았었는데요. 사실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비상 상황은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는 모더레이터, 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진행을 매끄럽고 뭐 부드럽게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나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참석자들이 당황하지 않게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공유를 해드리고 뭐 어떻게 다시 세션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인지를 시켜드리는 능력은 모더레이터 역할에서 충분히 잘 나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모더레이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 문항에 대해서 진호대리님이 이렇게 좋은 답변을 준비해 주셨는데 부족한 모더레이터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거 하마터면 이 답변을 못 듣고 갈 뻔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좀 능숙하고 그다음 숙련된 모더레이터 선생님을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뭐 연자가 발표 자료를 공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연결은 됐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이럴 때 사실 저희 콘솔 스태프들이 뭐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모더레이터 선생님께서 뭐 죄송하지만 뭐 마이크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연자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잠깐 기다려 주세요. 라든지 사실 요런 멘트 하나만 해주셔도 운영이
미스가 났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어색하지 않게. 네, 어색하지 않고 그런 이제 선생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멘트 순발력이 없으신 좌장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별도로 그런 뭐 자주 사용하는 뭐 멘트 뭐 이런 샘플 것도 멘트. 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뭐 화상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뭐 플랫폼 업체나 스트리밍 업체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호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숙련된 그 테크니션 분들이 좀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실제로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연도에 갑작스럽게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고 화상회의 및 스트리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그 업체가 우리 업계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군에서도 많은 수요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진행했던 행사에서 같이 진행을 했던 업체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주일에 4-5개 행사를 할 때도 정말 있다. 호황이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수요의 증가 속도를 사실상 공급이 급작스럽게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라서 전문 인력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의 수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온라인 영역을 주로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 오프라인 행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많이 말씀을 해드려야 행사 준비가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혹시 더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이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기존 어떤 행사에 비해서 사실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서 지금 질문지 중에 다뤘던 그 교육의 필요성도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업체들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막상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현장을 연출하는 사람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약간의 지향점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영역에 이제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리허설을 통해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가급적이면 화상회의 운영과 스트리밍 운영은 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스트리밍의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려면 어디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온라인 청중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에 좀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금 제가 깨달은데 전 계속 아까부터 참가자 기승전 참가자 답이다라고 계속 답을 참가자한테 가장 인기가 많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노리고 조금 준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평소에 컴플레인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우선은 저는 제 노선을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선은 그 청중들이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 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화면 연출이라든지 디자인 구성에 먼저 좀 주안점을 두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뭐 UI라든지 플랫폼이 온라인 참석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행사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오프라인 행사장 조성 같은 거 준비할 때 뭐 키비주얼을 활용해서 색감이라든지 조성물 하나하나에 정말 면밀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온라인 참가자들한테도 보여지는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중요한 안내 멘트가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별로 상관없는 이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하면서 적절히 보여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세션이 진행될 때에 참가자가 듣고 보는 동시 통역과 속기 자막도 좀 수준 높게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청중과의 실시간 소통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좀 많이 준비를 하면은 완벽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가자한테 완벽한 행사를 지금 그려주셨어요. 노선을 잘 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의견 있으세요?
저희 참가자 친화적인 선배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만큼 스트리밍 행사장이 추가되면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행사장이 곧 2개다. 하이브리드 행사는 2개의 행사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참가자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참가자분들 2가지의 연출 상황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저번 7월 행사를 준비했을 때는 두 행사장을 모두 고려한 스크립트와 세션 슬라이드 등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렇게 어떤 화면 연출을 하면 좋을지 2가지 상황 다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행사장이 2개가 됐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공감이 가는데, 그리고 게다가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참가자들은 사실 PC보다 핸드폰으로 훨씬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안내 뭐 컷이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때에도 텍스트가 크게 가독성이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동안엔 행사장에서는 막 5m짜리 스크린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글씨가 조금 작고 막 디자인으로 잔망을 부려도 다들 청중들이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게 이제 모바일에 틀면은 이제 안 보이고 참가자 친화적이지 못한 컨퍼런스가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네, 된다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이번에도 2마리 토끼네요. 예, 예, 온 오프라인 행사장 조성을 예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디스커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윤은지 교수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4분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잘 받고 뒤에 나오는 사진들하고 연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이해가 좋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 과장님이 제일 높은 직급이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 그리고 다 대리분들이신데 인터컴의 우수한 직원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있고, 저 여기 황인권 교수님 같이 와 계신데 황인권 교수님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황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 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얘기를 잘 해주시고 또 경험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냥 즉석 생각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평가할 때 지금 우리의 그 이런 하이브리드 컨벤션 진행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게 잘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맨대면으로 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했을 때 참가자의 어떤 만족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만족도 이걸 어떻게 앞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거를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측정하면 좀 좋을 것인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느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네. 대답을 해도 된다면은 한번 답변해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라는 형태가 등장하면서 뭔가 새롭게 다 측정을 해야 되고 뭐 다 알아봐야 되고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많이 국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변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새로운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참가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참가자 친화적인 방법을 다 강구를 한다면은, 그 단어가 또 나오나요? 네. 우선은 그래서 더 높은 질의 행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가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적응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오는 참가자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에는 좀 더 넓은
넓은 사람들의 그 참가자 패러다임이 있으니 거기에 좀 더 맞춰서 어떤 사람이 볼지 좀 더 깊게 고민을 하면서 한번 만족도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거로 한번 주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만족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설문조사 같은 거라든지 현재 떠오르는 거는 설문조사 진행을 해서 이벤트성으로 하면은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행사의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많이 진척은 됐지만 아직 갈 길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영역이라는 거는 무한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연사의 발표 자료를 어떻게 송출할지 레이아웃부터 한 행사를 시작하게 될 때 고민이 되는 만큼 지금도 여러 행사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접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최신 트렌드를 검색해 봐야 되는 시점이죠. 또 참가자 만족도 측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족도 측정도 설문조사를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온라인 참가자의 집계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방문했다가 나가는 분들도 한 명이다라고 책정이 되고 있어서 이 온라인 참가자가 우리 행사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참석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통계를 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호 대리님도 네, 한마디. 네. 저도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 수준을 그런 답변 원하시는 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릴 텐데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진행되는 어떤 컨벤션 행사뿐만 아니라 전시회 관련된 행사까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조사한 게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많이 좀 이렇게 우수하다고 모범되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행사 진행 이 규모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모범이 돼서 뭔가 참고할 만한 게 많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나름 중규모의 하이브리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어떤 출발점에서 앞서 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게 저희는 아까 저희 좌담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인터넷 환경이 저희가 대한민국의 강국입니다. 그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는 이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국가는 어떤 선도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갖춰져 있는 저희의 어떤 그런 장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제회의 어떤 그런 개최 건수나 이런 걸로도 뭐 상위 국가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저희의 자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하이브리드를 저희가 잘 요리만 잘 믹스해서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타의 모범이 된 어떤 그런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만족도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만족도 측정하는 건 항상 뭐 오프라인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행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참가자들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런 거든 파악을 해야 되는데 흔히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행사별로 진행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개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별 어떤 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접속해서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런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설문지로 제한되는 부분들은 어떤 오프라인으로 제한되는 부분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결국은 이제 뭐 웹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명확한 수치 데이터가 파악이 이제 어렵다고는 했으나 그냥 참고적인 데이터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튜브로도 되게 많이 송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뭐 세션별로 다 영상이 따로 있는데 뭐 많게는 뭐 몇천 건, 뭐 몇만 건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게 물론 아주
디테일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는지, 호응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그때 들어가서 보면 댓글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행사의 어떤 그런 수준,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참고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들어온 질문이긴 했는데 다들 답변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동을 했고요.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스마트 컨벤션에 얼마나 그 강점이 있느냐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국 사례를 조금 많이 찾아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말해서 땅덩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화상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탈 솔루션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 의뢰를 하면은 뭐 버추얼 부스도 되고 뭐 등록도 받아주고 뭐 이런 뭐 프로그램도 짜주고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토탈 솔루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화상회의를 워낙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EU 연합에서도 화상회의를 이미 오랫동안 써왔던 그 문화고 또 재택 문화도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국가들은 화상회의를 쓰는 것이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컨퍼런스를 못 모여? 그러면 화상에서 하자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좀 뭐 컨퍼런스 하면 만나야지 악수하고 명함 주고받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뭐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많은 관계자분들이 당황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아까 진호 대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이 마이스 강국이잖아요. 마이스 강국이고 IT 강국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그런 문화가 없었지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게 스트리밍 업체를 고용하고 뭐 유튜브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컨벤션을 하려면 PCO가 있어야 됩니다. PCO가 핸들링을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토탈 솔루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아까도 사전 리허설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계속해서 여러 협력 업체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 말 잘하고 있나요, 사장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가자 만족도는 저는 오히려 온라인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새 유튜브가 그 골드 버튼, 실버 버튼을 어떻게 주는지를 보면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클릭했는지 그다음에 이 영상을 얼마나 한 사람이 오랫동안 시청했는지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사실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어요. 이 영상이 단순히 그냥 낚시로 클릭만 많이 하게 하는 영상인지 실제로 유익해서 참가자를 오랫동안 유인하고 있는 컨텐츠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충분히 사실 오프라인이 오히려 참가자가 이렇게 출입이 좀 체크가 불분명하지만 온라인은 굉장히 명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한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시청했다. 그건 사실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길었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또 그 질문이 조금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전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는 네트워킹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 싶은 거랑 댓글, 우리 아까 유튜브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댓글창이 있는 온라인 세션도 있고 없는 온라인 세션도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경험할 때 어떤 데는 댓글에서 뭐 부정적인 의견,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부터 시작해갖고 운영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막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동조해갖고 다 같이 또 우르르 글로 가더라고요.
또 어떤 데들은 보면 또 이 댓글창이 상당히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는, 실제로 여기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 질문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이 댓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질문하고, 오늘 이렇게 쫙 보면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신 것들을 보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간이 많이 들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 하실 때 하고 온라인으로 행사가 바뀌었을 때 준비하는 시간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온라인 그거 공짜 아니야? 라고 주최 측이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분이, 아니, 네 분이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떤 분이 충분히 답변해 주셨다 싶으시면 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꼭 대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댓글에 대한 의견으로만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9월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댓글을 허용을 했었는데 뭐 쓴소리도 있고 좋은 의견도 있고, 사실 그 댓글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실시간 핫한 질문들이 정말 더 좋은 질문들이었던 경우도 많아서 저는 댓글은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보기 안 좋은 말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만 저희가 좀 필터링을 한다면은 좀 더 생생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셨던 질문이 혹시 준비하는 시간. 저는 이제 제가 맡았던 연사초청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영역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반면에 줄어든 영역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사람에게 컨택을 해서 준비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은 뭐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지만, 대신 좀 더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많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스터디하는 시간이 조금 그렇죠. 늘었죠. 네네. 아무래도. 넓은 네네. 지평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넓고 부분이 깊게. 좀, 넓고 깊게 하는 시간이 늘었을 뿐이지, 사실 거의 막 너무 달라졌다, 아니 너무 짧아졌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있으실까요? 아니면 첨언? 네. 저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세 번째, 온라인 행사에 참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온라인 행사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저희가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한다든지 온라인 기술이 접목됐다고 해서 저희가 전하는 행사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컨텐츠가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죠. 동일한 컨텐츠를 다른 플랫폼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플랫폼에서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행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 녹화도 가능해졌고, 더 멀리 계신 연사분, 한국에 원래 오시지 못하는 연사분들을 화상회의로 접속시키는 것도 수월해졌고 하기 때문에 행사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기획해야 되는 방향, 기획에서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서칭해보고 접목해야 되는 기술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업무가 넓어지고 있다. 가치도 동일하고 넓은 지평.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는 동일하고 대신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진호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 세 번째 준비하는 어떤 시간, 어떤 그런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준비하는 시간이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향후에 이제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똑같이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가 1부터 10까지가 있어서 행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부터 7, 8까지는 어떤 관례적으로 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두 개의 요소를 새롭게 그 행사의 특성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행사의 어떤 그런 관습이었다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1부터 10 중에 저희에게 익숙한 건 1부터 2까지밖에 없었습니다. 3부터 10은 모든 걸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됐었습니다. 뭐 참고할 사례가 있었으면 참고를 하려고 많이 찾아봤으나 참고할 사례가 많지 않았고요.
그거를 누가 아는 사람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많이 정말 힘드셨던 것 같은데. 맨 땅에 헤딩했다는 네. 말을 길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고의 냄새가 나는 느낌이.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되돌아보면 의미가 깊었던 게 그런 하나하나를 직접 고민을 해보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었고 이제 그 길을 아니까 다음에 행사를 준비할 때는 아마 저는 1부터 5까지는 채워져 있을 거고 이제 6부터 10까지만 채우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준비하는 시간 기간은 굉장히 이번엔 많이 걸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킹 부분 지금 아까 질문 받고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희의 숙제 같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저희도 부단히 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어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가 교수님께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출연은 여기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에 윤은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매일경제에서 진행하는 세계 지식 포럼이 2000년도 이제 처음 첫 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인터컴과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컴이라는 PCO가 저희 컨벤션 역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인터컴 직원들이 얼마나 그 세계 지식 포럼을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하면서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인터컴 최태용 사장님께서는 직접 콘솔에서 모든 걸 다 지휘하고 계시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스마트 하이브리드 컨벤션으로 세계 지식 포럼을 운영하시면서 나름 되게 큰 소회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국내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컨벤션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터컴 대표 최태영입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세계 지식 포럼은 그 팬데노믹스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스마트 컨벤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장충체육관과 신라호텔에서 3,500명 규모로 개최되던 포럼이 올해는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어떤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진행한 형식에서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인터컴은 주최 측과 협의하여 개최 장소를 신라호텔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1개 총회장과 5개 분과회의장을 하이브리드 회의장으로 조성하여 3일간 115개의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개최된 글로벌 포럼인 만큼 인터컴은 기존과 다른 형식의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 개발을 하였습니다. 기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기술과 또 시스템을 찾아서 발전시켰고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에 의한 노하우를 가지고 온라인과 현장을 접목시키며 지식 포럼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여 PCO의 뉴 노멀 역할의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식 포럼은 다양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툴이 적용되었는데요. 6개 강연장에서 세계 각지 연사를 동시에 영상으로 연결을 하였고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유료 등록자를 위해 모바일 앱과 웨비나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였으며 그 개회식, 오픈 세션 등 일부 세션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이렇게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회장 주요 세션은 200여 명의 랜선 게스트를 모집하여 온라인으로 글로벌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고요. 특히 앞에서 영상으로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메인 세션장을 타원형 스튜디오 형태로 조성하여 최첨단 원격 화상회의 운영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다양한 비대면 회의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스마트 하이브리드 컨벤션 모델을 세계 지식 포럼이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 지식 포럼처럼 스마트 컨벤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컨벤션보다 3배 이상의 시스템과 전문 테크니션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최근에 느낀 점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PCO들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업무 영역을 섭렵해야 하고 이를 온전히 아우르는 역량을 가진 온오프라인의 행사 연출가, 진정한 미팅 기획자로서의 PCO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체 세션을 다 웨비나 네 분의 이야기, 그다음에 오늘 지금 최태영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한 가지 끝에 멘트를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앞에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제가 저희 학교 황 교수님이랑도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 PCO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가 빨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5월달 이후로는 상당히 많은 PCO들이 온라인으로 이런 행사들을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PCO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학습 역량이라는 게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마이스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